네, 반갑습니다. 제8강 본능과 투자입니다. 예, 요건 결국은 같은 맥락인데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인내력이 떨어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예, 그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본능이란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본능도 계속 바뀝니다. 10대 때의 본능, 20대의 본능, 30대의 본능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연령별로 사람이 달라지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투자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별이 뭔지, 그리고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야 같은 종목을 투자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들, 이거를 그나마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종목 아무리 투자해도 뭐 10배 오른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성격이 급해서 빨간불만 보면 못 견디고 판다. 이런 분들은 2% 먹고 끝나는 거고, 또 중간에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파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좀이 쑤셔서 파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예 이 종목 안 될 것 같다고 안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같은 종목에 대한 대응은 다 제각각 틀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도하는 것은 바로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하고 투자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잘 알고 투자를 하자, 이런 과정이고, 듣고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참고로 저를 예를 들면 저는 20대 때 굉장히 뭐랄까 아주 남성적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지금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예. 뭐 옛날 같으면 악플 달면 20대 때는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조사버리는 게 저였다면, 저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30대에는 고소를 하게 됐고 40대에는 그냥 웃게 됩니다. 그게 다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경험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연령별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연령별로 투자법이 달라야 된다. 이런 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조금 깨닫고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면 투자가 한결 나아지실 거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에 필요한 구분은 뭐냐? 남자하고 여자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또 남자하고 여자에 맞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거가. 그리고 연령대별 특징도 알아야 되고, 한국 증시의 어떤 주축이 되는 연령대도, 지금 주축이라고 하면 50대입니다. 이 50대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투자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요 50대의 성향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경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삶하고 삶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고 저평가주가 왜 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 밖에 많이 있는지, 어쨌든 결론은 본능을 거스르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의 구분을 보면 차별보다는 차이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 요즘 그 여성주의 운동, 여성 권익을 강화하는 운동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차별을 받는다라는 거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불공평하기 때문에 찾아보면 차별을 받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차별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게, 베스킨라빈스에 아이스크림 사러 갔는데, 이거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아이스크림 사러 갔는데 제 앞에 키가 한 185 정도 되고 거의 연예인급으로 생긴, 진짜 뭐 보기 드문 남자가 제 앞에 줄을 서가지고 했더니, 그때 제가 이게 1000g짜리였나? 저랑 똑같은 걸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시종일관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1200g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거를 퍼주고
저는 996g인가 주고, 아니 똑같은 거 진짜 주문했는데 외모 때문에, 아니 뭐 외모가 제가 뭐 어디 꿀리는 것도 아닌데 하필 저 사람이 앞에 서는 바람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약간 더 주는데 여기 너무 많이 줘서 제 걸 좀 뺀 느낌. 이런 차별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끔 걷다 보면, 맨발로 걷다 보면 새끼 발톱 깨질 때가 가끔 있을 겁니다. 자, 내 발가락에 이 새끼 발톱하고 새끼 발톱 조금 깨진 거랑 뉴스에서 누군가 죽었다더라, 어디 사고가 나서 크레인에 깔렸다더라, 이런 거랑 뭐가 더 크게 와닿습니까? 새끼 발톱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차별 같은 거,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누구나 차별을 받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게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든, 이 사례도 사실 외모 차별입니다.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든 뭐든 차별은 존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새끼 발톱이 크레인에 깔려 죽은 것보다도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별보다는 차이에 중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하는 일의 차이는 근육량이 틀리니까 남자는 힘쓰는 일을 해야 된다, 머슴처럼. 이런 거고, 그리고 여자들은 아무래도 이 논리적인 부분보다 직관이나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런 걸로 찾아낼 수 있는 게, 사실 논리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게 논리가 먹히는, 주식시장의 논리가 거의 먹히지 않지만 그나마 먹히는 게 뭐 대형주, 가치주 같은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여자보다 남자들이 조금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소형주들을 보면 이 직관이나 공감 이런 거 비이성적인 게 작용을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약 바이오가 뭘 이렇게 주가가 올라, 이거 돈도 못 버는데 10년 후에도 못 벌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이렇게 주가가 높지? 난 도저히 못 사겠다. 이런데 또 주변에 보면 그 600만 원 넣었는데 6천만 원 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여성분인데 도대체 이거 뭔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난 대형주나 가치주 위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또 여성분이라면 중소형주 단기로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낫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사람마다 또 이 걱정이나 조심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주식 투자를 강원랜드 가듯이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그냥 1년 내내 현금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시장에는 아주 다양한 투자자들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다, 그래서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여기서도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의 성별 비율을 보면 6대4입니다. 남자가 6, 여자가 4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는 더 높을 거라고 보는 게 7대3 정도로 보는 게,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와이프 계좌를 쓰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 때문에, 이 여성 중에 상당수는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 7대3 정도로 주식시장은 남자들이 다수고, 그래서 남자들이 조금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연령대별 특징과 한국 증시 주축 연령대인데, 20대 같은 경우는 위험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K5, 예전에 K5 타고 운전 진짜 뭐 개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20대 20대 젊은 남성이 많았는데, 그런 것처럼 위험인식이 낮고 오토바이 타는 비율도 압도적으로 20대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무모한 게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크게 잃었던 적이 있는데, 주식 투자로
한 번도 주식 투자로 크게 잃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에이 뭐 해보고 이러면 말지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막상 잃고 나니까 미쳤구나. 이게 그렇게 큰 고통인 줄 안 당해보고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게 무모함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도박과 유사한데 젊을 때일수록 이 신진대사가 활발하다 보니까 머리가 또 도박에 자극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강합니다. 못 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10대 게임 중독이다. 잘 못 끊습니다. 근데 40대 게임 중독이다. 이건 뭐 계기만 있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만큼 뇌가 자극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뇌의 자극에 아주 약한, 그래서 도박과 유사한 상태로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지금처럼 시장이 좋은 경우가 아니면 6개월이면 계좌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 대상도 20대가 많고. 그리고 30대에서 40대는 소비에도 신중하고 가성비를 아주 중시합니다. 뭐 외국에 해외여행을 많이 나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가는 게 더 싸니까. 제주도 한번 가면 뭐 성수기 때 항공요금이 한 3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50만 원 이상 나오고, 그리고 먹고 자고 숙박비 하다 보면 제주도 가면 뭐 기본 최소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데 해외여행 가도 똑같은데, 뭐 심지어 이제 골프를 치러 가도 제주도에 골프 치러 가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그 그린피까지 해가지고 한 150 정도 나간다 생각하면 되는데, 필리핀으로 가면 우산 씌워주는 사람 한 명 있고, 제가 갔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얘기만 들었습니다. 우산 씌워주는 사람 한 명 있고, 또 캐디가 한 명 있고, 페어웨이에 전동차 운전할 수도 있고, 아주 자유로운 왕처럼 그렇게 치고 이거보다 적은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성비를 굉장히 중시를 한다. 30대, 40대가. 그리고 성격으로 보더라도 누구지? 뭐 매일 뭐 주식 사서 무조건 묻어두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 증시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30대, 40대들의 투자 성향을 보면 비교적 스마트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돈 들어갔다가 비싸지면 팔고, 뭐 이렇게. 대신에 이제 투자금이 적다는 좀 한계가 있다. 투자로 친다면 지금 30대, 40대가 그나마 가장 주식 투자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시기에는 20대의 이런 무모함이나 아니면 50대하고는 또 다른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름원으로 보더라도 균형이 제일 잘 맞는 시기입니다. 근데 50대가 되면 남자분들 기준으로 해서 여성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돼가지고 50대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굉장히 근엄하고 남자다운 분들도 50대 넘어가면 잔소리 많아지고 그런 배 나오고 이런 거 많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왜?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남잔데. 반대로 정말 여성하고 이런 분들도 50대 들어가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갑자기 목소리 높아지고 뭔가 약간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야리야리한 분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호르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주축인 50대는 어떻게 보면 성별로 따지면 약간 중성화 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뭐 중성화 수술 같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 같아지고 여자는 남자 같아지는 이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의 주축이 되는 이 50대가 이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남녀 간에 있어야 될 구분점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증시에서. 그리고 이 50대가 되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집니다. 저도 그랬는데, 물론 저는 한 20대 중반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커피도 안 마시고 몸에 좋은 것만 먹는다고 그랬었지만, 근데 이 나이가 되면 정말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 계속 아프니까. 여러분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년 전하고 비교해가지고 제 마음은 진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몸만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은 진짜 밤새서 뭘 하고 다음날 뭐 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힘드니까 이거 못하겠다. 이건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씩 줄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뭐 마음을 생각하면 진짜 그때처럼 건강해져가지고 이 20대처럼 지금 일을 진짜 한 지금보다 배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체력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신체적인 한계를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가 우리 시장에서 고평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50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50대 투자금이 많고 제약 바이오 관심 많고 이렇게 해서 투자금 큰 쪽에서 들어가 버리니까 주가가 안 오르고 백이겠습니까? 결국 주가라는 건 수급인데 이게 우리 주식시장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이제 편견이 심화가 됩니다. 이게 흐르몬의 영향도 있고 또 경험의 영향도 있는데 60대 이상이 되면 생각을 잘 고쳐먹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경험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주식으로 치면 주식으로 돈 못 번다. 60대가 되면 이 생각이 굳어집니다. 내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해봤는데 돈 잃었다. 그때 잃었던 사람들 진짜 많다. 주식시장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경험과 생각이 다 굳어져가지고 바뀔 수가 없습니다. 편견이 심화가 된다는 특징이 있고 운동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또 특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위험인식은 이제 망각을 하게 되는데 위험인식이 낮은 거하고 망각하는 거하고는 또 별도라서 어이없게 큰 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그래서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끔씩 있고 그리고 운동량이 감소해가지고 집에서 HTS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예전보다 전자기기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좋아져가지고 요즘 카톡도 60대 이상도 카톡 잘 하시고 스마트폰 잘 다루십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도 좀 즉흥적으로 많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조금 손실이 나는 연령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령대별로 이렇게 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대 때는 투자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20대의 이 왕성한 체력은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서 뭐 별로 사람들 공부 안 하니까 최소한의 공부만 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서 주식 투자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종잣돈 만들어 가지고 2007년까지 1억 4천만 원을 만드는 이거를 잘 지켜가지고 왔으면 지금 못해도 한 100억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2008년에 한번 얻어맞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어쨌든 20대의 왕성한 체력은 과거에는 육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0대 애기 낳고 애기들 밤낮으로 울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을 20대에 주는데 요즘 연령대들 보면 결혼 연령대 보면 30대 중반이니까 30대 중반에 결혼해가지고 애기가 막 울고 보채고 힘들어 죽는 겁니다. 왜? 본능은 20대 때 애기 낳으라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이 손잡을 나이에 과거 같으면 손잡을 나이에 결혼을 하니까 힘이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20대는 투자보다는 투자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위험 인식이 낮고 무모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무뎌지는 호르몬의 변화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30대부터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30대는 투자에 좀 적합합니다. 40대까지는. 그래서 요 기간에 종잣돈을 만들어서 20대에 30, 40대 불리고 50대 이제 50대가 지금 50대 말고 나중에 50대 되면 주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50대 투자자들이 60대 넘어가서 이제 손실을 볼 때 요걸 이제 여기서 받아 먹으면서 이 부의 재분배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대는 주식 투자보다는
종잣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30, 40대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50대에 그 자금을 잘 운용을 해 나가는 걸로, 그때부터 지켜가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연령별로 이렇게 투자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대체로는 장기 투자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조금 느려지고, 그리고 위험 인식에 대한 좀 망각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이제 대형 우량주 위주의 투자로 큰 문제 없이 이런 단점들이 이렇게 가야 되고, 20대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감수와 삶의 태도에서 보면 위험 감수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하고 세상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 감수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면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수익을 보니까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정책적으로 주식시장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없었고, 그나마 이번 정권에서는 이전보다는 주식시장에 훨씬 더 관심을 쏟고 그나마 아무것도 안 하던 데서 조금은 뭘 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하다 망했다며? 이런 거.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다. 그래서 효과는 단순히 주식시장이 상승했을 때 효과 이상의 어떤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당연히 자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1억 땄는데 100만 원짜리 뭐 산다. 주저하겠습니까? 주저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 감수와 삶의 태도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부양에 책임이 있다, 정부가. 왜? 그렇게 해야 사회가 좋아지니까.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그런 게 아니라 기업들이 이익을 더 잘 낼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수급 구조를 개선을 시켜주고,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26%, 40대가 28%, 40대가 오히려 많은데 투자금은 압도적으로 50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20대들 종잣돈 만들어서 30대, 40대를 거치면서 투자금을 늘려나가라. 이게 이제 제가 연령별로 할 수 있는 그 대응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응이고, 60대부터 위험을 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60대부터는 철저하게 대형 우량주,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응도 느리고. 이렇게 해서 연령별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큰 틀을 짰으니까 여기에서 큰 틀을 맞춰 가시면 되고, 그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그리고 경기도가 거의 한 170만 명대, 150만 명대 해서 주식 투자자들의 절반이 서울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기업들이 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지방에 있는 이 나머지 지방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 사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쭉 골라보면 수도권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은 잘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뭐 경영권 승계나 이런 걸 목적으로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잘 없는데, 그래서 이 주식 투자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고 저평가주들은 지방에 보통 많이 있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본능과 투자에서 20대의 체력은 육아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고, 과거에는 그게 다른 쪽으로 쓰여지니까 문제인데, 사실 지금과 같은 사회면 20대의 뭐든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장을 가져가지고 생활을 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시간, 에너지로 써야 됩니다.
예, 근데 보통은 주식시장을 보면 이제 20대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성과도 딱히 좋지 않을 뿐더러 이런 좋은 시기를 날리게 되니까, 그래서 생업에 집중하면서 투자금을 만드는데 예,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이 남자들의 이상형 같은 경우는 뭐 처음 본 여자, 그리고 뭐 조금 새끈하게 입고 가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최근에 그 당근마켓 같은 데 보면 옷 파는데 굉장히 뭐 입었던 옷 팔 수 있냐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혐오스러운 그런 남자들도 많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체 남자를 대변을 하진 않습니다. 아주 일부일 뿐이고, 예, 그렇지만 또 설계 자체가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이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그래, 설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 뭐 받아들인다는 게 범죄를 용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절대 이런 거는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 예. 그렇게 따지면 밥 먹는 것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 밥 먹는 거 혐오스러우니까 밥 먹지 마,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유연성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난 이런 게 이해가 돼 하면 이제 본능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걸림돌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예, 지금부터 평생 주식 투자 안 하신다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 본능을 거부하는 순간 뭐 투자든 뭐든 아무것도 제대로 끝까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심이 다 소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손절 못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본능하고 관계된 건데, 예, 전망 이론이나 기대 효용 이론과 비교해서 보면, 빗대서 보면 사람들이 100만 원 잃는 거하고 100만 원 버는 거하고 같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100만 원 버는 거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100만 원 잃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플러스 알파인데 반해서, 이거는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 잃었다 그러면 10일 동안 그냥 나 아무것도 헛짓거리 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훨씬 더 강력하고 커가지고, 그래서 손절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본능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손절을 못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손절해라 그러면 그게 뭐 잘 되겠습니까? 예. 뭐 약간 변태 같은 사람들은 이런 본능을 이겨내고 손절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능을 거스르지 않고, 그리고 내가 본능을 부정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령대별로 달라지는 어떤 호르몬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본능에 따라서 다르고, 이 본능이란 것도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연령별로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남자 여자 틀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틀리고, 그리고 지역별로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평가 가치가 틀려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은 본능 거스르면 절대 투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남녀의 차이가 있고, 뭐 차별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예,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따라서 남자들은 대형주나 가치주, 여자들은 중소형주나 테마주에 강점을 보인다. 예, 근데 성별은 남자가 더 많고, 그리고 20대는 위험인식이 낮기 때문에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30, 40대는 잘하는 기간이니까 20대 때 종잣돈 잘 만들어서 30, 40대에 늘려가면 된다. 50대 지금 주축이지만 나중에 주축이 아닌데, 이때는 이제 호르몬이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남자는 여자처럼, 여자는 남자처럼 성향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그 시점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투자금 위험인식이 망각되면서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대형 우량주나 가치주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위험 감수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 부양을 통해서 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연령별로는 40대가 더 많지만 투자금은 50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50대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서울 경기도의 투자자들 절반이 몰려있기 때문에 수도권 외 지역의 저평가 종목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뭐 본능하고 관계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본능에서 파생된 그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도출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대의 체력은 뭐 주식 시장으로 친다면 종잣돈 마련하는 데 써라, 투자하는 데 쓰지 말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 본능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본능을 부정하는 사람인지 이걸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바로 판가름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본능을 부정하는 사람인데 주식 투자를 한다,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욕심입니다. 주식 투자하고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벌고 싶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손절 못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기회 효용 이론에서 손실 보는 게 수익 보는 거에 몇 곱절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못한다. 이런 본능을 잘 이해를 한다면 주식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